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까먹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거 왜 이렇게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는 많죠. 근데 네. 뭐 좀 추려서 한 5가지 정도로 말하자고 하면 첫 번째는 먼저 5가지 다 들어보고 할 수 있을까요? 좋죠. 네. 네. 첫째는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예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저점 매도. 예.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안감이고요. 불안감. 예. 세 번째는 무지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확률보다 수익률을 쫓는 성향. 거기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생각이 유연하지 못해요. 고집. 예, 이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5가지만 버려도 투자에서 네. 큰 손실은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예. 원래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 뭐 핫한 스펙주라던가 뭐 한때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나왔던 주식들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별로 그걸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샀냐 그러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네. 샀다 그러는 거고 그럼 지금은 기업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왜 안 사냐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달려들고 주가가 떨어지면 도망치는 네. 그거를 반복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인데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가 했던 마젤란 펀드 이야기를 하자면 네. 13년 동안 연 29%의 수익률을 계속 냈었고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는 펀드였습니다. 네. 근데 그 펀드로 돈 번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걸로 돈을 번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펀드를 가지고 단타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고점에 사고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또 고점에 사고 또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펀드는 잘 됐어도 그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판다. 예. 그래서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배가 됐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계속 뭐 인기 있는 것들 올라가는 것들을 살고 뭐 떨어지는 걸 팔았기 때문에 네. 막상 까봤더니 1년 동안 돈 번 사람들 수익률이 뭐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대중들이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안 사는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 시선에 지금 버려진 거 네. 무관심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들은 뭐 언론이나 트래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귀찮은 거예요. 그냥 지금 요새 뭐가 핫하대 옆 사람이 이거로 돈 벌었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싼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싼 것들 보면은 남들 아예 관심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래가 아예 보이지 않는 사업들. 미래가 아예 안 보이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관광이 활성화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제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뭐 항공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미? 이미 다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지노 쪽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죠. 뭐 자녀들한테 좀 참 추천하긴 그런 주식들이라 말하기 좀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관심 안 가지는 것들 그런 데서 알짜 주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막 오른 것들에 지금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되게 핫한 거는 뭐 있죠? 지금 핫한 것들 보면은 요새 뭐 한 좀 지나긴 했는데 스펙주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한때 뭐 게임스탑이라던가 뭐 AMC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또 핫했었고 최근에는 또 지금 타임에서 보자면 반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인기가 정말 많았다가 지금은 반도체 인기 또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1월 달에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반도체 별론 것 같아. 하반기에 안 좋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뒤집어 보면 반도체가 5년 10년 지났을 때 과연 이게 전망이 없는 사업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당장 이번 하반기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 안 좋은데 하반기에 좋을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람들이 대중들이 안 좋다. 요새 주가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 뭐 네. 그쪽에서 보다 보면은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벌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사지 하는 것들에 투자를 나눠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예. 불안감.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감이라는 건. 지금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는 거와 연결되는 건데요. 네. 사람이 오르면 불안해져요. 못 샀을 때. 아,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예. 올라가. 예. 아, 다급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추석이 이제 오잖아요. 네. 추석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추석 다음 날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입니다. 왜요? 공인중개사들은 왜죠? 친척들이 모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누구 형님네가 뭐 사서 벌었대라고 하다 보니까 못 사서 나오는 불안감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공인중개사를 향하죠. 아하. 주식 같은 경우도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네네. 옆 사람들이 이거로 돈을 벌었대라고 하니까 남들은 다 돈을 벌고 나 혼자 낙오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어. 불안감 때문에 비싸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반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 불안감 때문에 또 팔아버리는 거죠. 아, 올라갔을 때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 예. 떨어질 때 나 혼자 갖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 불안감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무리와 같이 이제 낑겨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움직였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맞아요. 무리와 네. 다르게 혼자 다른 걸 투자하면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막상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는 이런 곳인데 보통 이런 것 쪽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부동산을 하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요? 주식은 흐름이 굉장히 짧아요. 뭐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게 1년 안에서도 반도체가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그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의 흐름으로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아. 라고 하는 거죠. 아, 부동산 그쵸. 부동산이 좀 더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내가 네. 불안해서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를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제일 적합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그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산과 소비재를 구별을 못하는 분들에게 부동산을 사는 것이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과 똑같은 인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일 고통스럽죠. 처음에 내가 와 4억을 모았는데 내가 이걸 집에다 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위치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네네. 거기에 그 대지 지분까지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저평가된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보면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 주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은 아파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잘 찾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를 잡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주택이 오히려 더 살만하죠. 헐고 매매하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헐어가지고 멸실한 다음에 땅 예. 상태에서 파는 예. 그런 게 좀 유행이고 실제 잔금 전에 헐어주는 조건으로. 예. 그럼 파는 분 같은 경우도 그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팔고 사는 분은 4.6%로 일반세율로 살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강남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주택 샀거든요. 저도 지금 그분을 네. 다음 주에 만나거든요. 네네네네. 아, 어우. 그래서 지금 헐고 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철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저도 부동산 투자했을 때 가장 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미분양 지역을 살 때 네.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게 네. 원가를 알았었어요. 아,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임금도 네.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지어지는 가격이 이 가격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미분양이다. 그러면 지금 사두는 게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었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은 올라야 되는데 집값은 내려야 된다라는 게 약간 이상한 거죠.
가스레인지 불은 켜야 되는데 네. 물은 끓으면 안 된다랑 똑같은 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예. 저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새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서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든 집값이든 임금이든 네.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계속 우상향을 조금씩 해주는 게 가장 네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호황이 좀 오래 가게 되는 거고, 네.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뭐 내 월급이든 네. 생활소득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거죠. 예, 근데 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렵다, 힘들다,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불안감은 내가 대중에 속해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을 버려야 된다. 예. 자산 시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거를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300만 원이라도 좀 해보고 나서 네.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내가 충분히 300원 컨트롤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네네.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막 2천만 원, 그 다음에 5천, 뭐 1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에 그냥 초보자가 대뜸 1억을 투자했다 했을 때 10%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반대로 이게 10%만 올라도 막 기쁘고 난리가 나서 또 잠을 또 못 자요. 빨리 팔고 싶어서. 예. 보통 투자가 되려면 그 돈을 투자해서 오르든 내리든 그냥 덤덤해지는 수준까지는 내가 그 이내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덤덤 댄스. 아닙니다. 뭔 소리를 했네. 세 번째는 무지. 무지. 네네. 무지에 대한 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예. 불안감의 원인이 그거예요. 결국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네. 자, 오르면은 그냥 뭐 모르지만 우선 기분은 좋아요. 뭐 그것까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까 같이 반도체라는 것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네네. 이러는 거죠. 반도체 공부는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요새 반도체 하니까 그냥 따라 샀어요. 근데 막상 떨어지니까 몰라요. 왜 떨어진지 몰라요.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반기에 안 좋대. 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더 두려워지고 이제 막 파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아까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면은 네.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을 봤을 때 절대 줄어들 수 없는 사업이다. 네. 그러면 길게 투자했을 때 내가 손해볼 사업이 아니라 계속 점차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여기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남들은 불안을 가질 때 혼자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때 기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중과 따라가려고 하고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해하고 공부 안 좋아하고 네. 그러고서는 또 돈은 벌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이 맞물리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겠네요. 예. 그럼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내가 해볼 수 있는 투자는 소액으로라도 다 해보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진짜 뭐 안 해본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미술 투자도 해봤고 네. 경매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네. 예전에 쉐어하우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 느꼈던 거는 해봐야 알더라고요. 안 해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네. 직접 그 사업에 뛰어들어 봐야지만 뭐가 문제고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서 제가 가장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은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예. 예전에 이제 경매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네. 막상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여기 부산에 이거 경매로 여기를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와 화를 내시는 거예요. 크게. 왜요? 막 공부나 하지 막 이런 걸 한다면서 이제 네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해라 라고 나서 3년 뒤에 갔더니 3배가 올라 있더라고요. 세상에. 거기가 센텀시티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 느꼈죠. 이거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공부했고 다녀와봤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네네.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남들이 주는 어드바이스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넣은 돈에 대해서 벌던 잃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럼 그 돈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자. 네, 그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면서 네. 계속 이제 투자를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공부라는 건 어쨌거나 투자를 통한 실전 경험이 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새는 또 유튜브도 워낙 많이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네네. 뭐
투자에 대한 대상들도 굉장히 여러 개가 다 오픈 소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주식을 먼저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 공부가 범위가 훨씬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봤더니 약간 좀 좀 주식이 더 넓고 부동산은 좀 범위가 조금 더 좀 좁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의외로 주식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부동산에 적용하니까 의외로 좀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량주에 투자해라. 우량주에 투자. 블루칩에 투자해라. 네. 버핏이 맨날 이제 뭐 블루칩, 우상향 할 거, 네네. 탁월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 네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되는 것들, 그리고 부채 관리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걸 따라서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투자로 손실이 났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엄청 놓쳤지만 손실을 내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베스트한 수익률만 쳐다보게 되면 내가 베스트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죠. 예. 왜냐하면 세상에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평타라도 치면은 그게 쌓여서 결국에 돈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다른 애들한테 이거 무서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누가 뭐 투자해서 벌었대. 야, 그거보다 저게 낫지. 그거 한데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 야, 그거보단 저게 낫지. 지금은 거기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럼 내 투자는 그럼 뭘 해야 될지 그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냥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번 거에 그거 진짜 그럼 잘했네. 저것도 잘했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 일단 벌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뱉어놓은 말들이 마치 초고수처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내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저는 이제 그 존니 대표님 했던 말이 거의 정답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 싸게 계속 꾸준히 사 모아라. 그거 이상 알려줄 단어가 없어요. 그냥 좋은 주식은 또 요새는 정보가 워낙 많아. 좋은 주식은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어떤 게 좋은 주식인지 다 알아요. 다만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자꾸 좋은 주식 자꾸 옆으로 좀 넘어가다 보다가 손실이 많이 나는 거죠. 급등하는 것들을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멘탈 관리라던가 이제 그 절제력이 중요한 건데 그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슈퍼개미들 보면 대부분 다 이 절제력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절제력. 그 루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하셨다가 이제 큰 돈을 버셨는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그 사업을 그냥 하셔요.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 루틴의 흐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보면은 투자하기 직전쯤 되면은 계속 그 산책을 계속 하셔요. 나이가 이제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되면 뱃살이 좀 막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뱃살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본인은 이제 걷고 걸으면서 생각을 계속 정리하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계속 걸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가 무지였고 네 번째가 확률보다 수익률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아까 말했던 대로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사서 모으면 잃기 굉장히 어려운 투자가 되죠. 꾸준하게 나눠서 사면. 좋은 주식을 꾸준히 나눠서 샀다라는 거는 분할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했다는 얘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량주라던가 뭐 증시 지수들 아니면은 뭐 우량 아파트 자산들, 부동산 자산들 보면 다 장기적으로는 다 올랐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손실 볼 가능성보다 벌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초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투자는 이제 좀 따분하다, 재미없다라 생각을 하는 거고, 저를 뭐 가끔 만나는 사람들 이런 걸 물어봐요. 당장 지금 벌 수 있는 거. 2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뭐 내년에 뭐 좀 큰 돈이 필요하니까 1억을 가지고 막 3억 만들 수 있는 걸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달라.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다라 그러면
혹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라던가 사기의 공식 중에 하나가 네네. 고수익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네. 그 수익률 때문에 탐욕이 앞서서 덥석 물어버려요. 네. 그래서 보통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도 고수익을 제시하면은 사기일 가능성부터 의심하고 들어가라. 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예. 맞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고수익을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고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리스크가 수반되니까 고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 높은 상태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네. 세상의 돈이 글로 다 들어가겠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대중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정보로 모르는 일반인들한테까지 그 고수익을 아주 편리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겠다. 네. 거의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맞아요. 예, 예. 저도 투자법이 항상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따로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다가 네. 아 맞네라고 하고 나면은 또 늦을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저도 좋은 매물 있으면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하는데 좋은 매물 있으면 주변에 먼저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서 못 사거든요. 그럼 뭐, 예. 뭐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알려주지. 방송에선 얘기 안 해요.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호가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아 바뀌죠. 예. 기회가 날아가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중고차도 그래요. 중고차도 보면 좋은 중고차는 잘 안 나오고 네.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죠. 아.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차를 하나 해드리면서 네네. 이제 아버지 차를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차가 상태가 좋은 거예요. 네네. 10몇 년이 지났지만. 네네. 근데 이제 중고차 매매상한테 알아봤더니 100만 원 준대요. 근데 너무 차가 좋아서 네. 이걸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한테 100에 가져가라.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 진짜로 이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주변에 알려주기는 쉽지 않죠. 예. 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그리고 유튜브에는 특히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부동산은 더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전화 몇 통만 돌아도 바로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네,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형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유튜브에서 언급 한 번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그쪽 네.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조단이 넘어가는 것들. 아. 전혀 뭐 유튜브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주식들이 네, 좀 낫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예. 다섯 번째는 생각의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뭘까요? 이 고수들의 특징이랑 돈을 잃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고집. 예,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뭐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수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고집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정보 자체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 내가 이 주식을 샀어요. 네. 오른다라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치라고 하고 그걸 수집하죠. 예, 그 뉴스에 반대되는 뉴스가 나오면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는 본인은 계속 정보가 비대칭이 벌어지는 거죠. 네. 계속 긍정적인 것들만 자신을 둘러싸게 되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왕인데 간신에 둘러싸여 버린 왕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아,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꼭 주변에 같이 두고 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을 꼭 같이 두고 투자를 합니다. 부모님 반대 많이 하시나 봐요. 다 반대요. 아. 예.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